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메르스 여파 때문에 다소 줄어든 600만여 명 한국을 찾았고요. 이번 설 연휴는 16만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들의 재방문 의사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짚어볼 텐데요. 김재원 신라대 국제관광학부 교수 그리고 한국에서 10년째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 왕저 씨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저 씨는 중국 단둥 출신의 유학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설 명절인데 어떻게 좀 보내고 계신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왕저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도 춘절 명절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고향 안 가셨나요? 예, 이번에는 못 갔습니다. 예. 뭐 제가 듣기로는 지금 제주도에서 중국인 친구들 이렇게 관광 가이드 해주시다 올라오셨다고요. 예, 친구 지금 그제게 지금 제주도 오셔가지고 지금 여행 중인데 여기서 서울에서 방송 있어가지고 지금 보러 왔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질문을 드리기에 가장 적절하신 두 분일 것 같은데요. 자, 이 설 연휴가 아무래도 길다 보니까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번 명절 어떤 정도로 예상하고 네, 계십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설명절이 있듯이 중국에는 이제 춘절이라고 해서 네. 지금 춘절 연휴 기간이 약 10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중국 해외 여행객들이 많이 나갈 거라고 이제 평가가 되는데 네. 중국 여유국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한 600만 명이 나간대요. 600만 명. 예.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을 찾아오는 분들은 약 한 16만 명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600만 명 중에 16만 명이면은 네. 좀 약하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지만 짧은 기간에 이렇게 한꺼번에 올린 숫자는 그렇게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왕철 씨가 실제 뭐 친구분들이나 예. 느끼실 때 이번 춘절에 사실 한국 가깝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정도 오는 거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한꺼번에 16만 원에 오는 거는 상당히 많이 오는 겁니다. 16만 많이 오는 거고. 주변에 계신 분들도 실제로 좀 많이 방문하시는지? 예, 저희 주변 사람들은 지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편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 중국 방문객들, 관광객이 저희한테 상당히 중요한 의미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효과를 무시할 수가 없을 텐데요. 교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을까요? 어느 정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예, 관광 자체가 이제 상당히 이렇게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중에 들어가죠. 특히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소위 큰 손들이 좀 오십니다. 오시는데 그분들이 지난 해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제 소비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약 2,200달러 정도 돼요. 2,200달러. 1인당. 우리 돈으로 약 26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숫자는 이제 다른 외국인들에 비해서 약 2배 정도가 소비가 높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럼 저희가 생각을 해봐도 저희가 해외 여행을 할 때 쓰는 비용을 생각해봐도 200만 원이면은 상당히 큰 금액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또 파악을 해보니까 지난해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쓴 비용이 총 220억 달러 수익이 들어왔거든요. 그것은 우리나라의 이제 국내 총생산 GDP 한 1.6% 정도 돼요. 승용차 판매로 본다면 한 70만 대 정도 수출 효과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GDP 대비로 좀 계산해 보면 상당히 좀 이해가 좀 빠른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매년 단위로 볼 때 늘고 있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2015년 작년에는 이제 메르스 때문에 주춤했지만 그래도 중국 관광객들 약 600만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인바운드 시장에서 약 40% 정도를 차지했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이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1998년도인가 아마 그럴 건데 98년도에 이제 중국 정부가 한국을 여행 자유화 국가로 이제 지정을 하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급성장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우리나라를 찾는 이유를 먼저 살펴봐야 재방문을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좀 짚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 뭐 학문적인 이유도 궁금하고 실제로 겪으실 때 중국인 친구분들이나 가족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중국의 경제를 커지면서 해외여행 가는 중국인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요. 우리나라를 찾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첫 번째는 어디 있을지 우리 왕조 씨부터 아무래도 이게 한류 때문에 아닐까요? 생각합니다. 한류 때문에. 네. 일단 한류 때문에는 일단은 드라마 통해서 이게 중국인들이 드라마 통해서 이게 한국을 알게 되고 이 관심이 가지고 이게 한국도 가고 싶고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지리상에 보면은 가까워서 더 이게 오기도 편하고 가깝고 그런 거.
한류, 문화적인 영향이 있을 것 예. 같고요. 교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떤 이유가 네, 있을까요? 맞아요. 이제 한류가 상당히 네. 임팩트가 큰 것은 확실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 소득이 높아지면은 네. 아울러서 이제 여가 시간이 이제 정대되고 그래 되면 이제 여행에 대한 욕구가 발생이 되는 거죠. 네. 지금 중국의 어떤 여행 시장을 본다면은 성장기에 접어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장기, 뭐 초기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쇠퇴기도 있을 텐데 성장기에서는 뭐 가까운 곳을 많이 가나요? 먼 곳을 많이 가나요? 지금 이제 중국 여행객들의 패턴이 예. 일단은 이제 전 세계로 많이 나가지만 그래도 가까운 지역, 일본, 한국 이런 지역을 많이 가고 특히 태국도 많이 간다고 그래요. 태국도 많이 네. 가고요. 그래서 이제 전년도에 재작년에는 저희가 2위였는데 네. 지금 4위로 밀렸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예. 태국, 미국, 일본, 한국 뭐 이런 순서인 것 같아요. 예. 그 요즘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좀 달라진 흐름이 있다고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관광객들의 흐름이 예. 일단 개별 여행이 좀 많아졌어요. 이제 자유 배낭 여행. 아, 예. 요즘 이제 세대들이 어떤 자유스럽게 여행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충동이 큰 것 같아요. 예. 중국 역시 마찬가지고 최근에 이제 이렇게 단체 여행으로 오던 패턴이 예. 지금은 이제 개별 배낭 여행, 개별 자유 여행. 그리고 요즘은 이제 웨딩 촬영지로서 또 한국이 웨딩 좋아요. 촬영, 또 예. 의료 관광 뭐 이런 걸로 특수 목적 관광으로 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기존에는 같이 움직이는 뭐 여행사를 통해서 네. 움직이는 여행이 많았다면 이제는 어떤 개별 목표를 가지고 오는 관광객들이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제로도 좀 체감하실 때 그런 변화가 느껴지던가요? 예, 제가 2006년대 처음에 왔을 때는 그때는 패키지로 한국으로 많이 왔었어요. 네네. 요새는 친구들이 다 저보고 이게 니도 안에 좀 가이드 좀 해라고 해가지고 한국 저를 찾아와가지고 배너 메고 많이 한국 오더라고요. 뭐 다른 목적을 갖고 오는 경우는 없나요? 뭐 사진을 찍으러 온다거나 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웨딩 사진을 찍는다거나 뭐 건강상에 뭐 이런 것들 체크 이런 그냥 것도 의료 있나요? 관광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이 오고요. 예.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사진 찍을 때도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려야 될 부분이 현재까지 살펴본 건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가고 있는 상태였지만 순위에서도 조금 떨어졌고 관광 패턴도 조금씩 달라지는 게 분명히 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 관광 산업에 있어서 그 패턴을 잘 캐치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재방문 의사를 물어봤더니 일본 같은 경우는 재방문 의사가 높대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시 방문하지 않겠다. 방문하고 싶다라는 응답이 아주 적었던 거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교수님? 예. 재방문율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관광 정책에 있어서 얕은 보완을 하고 또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은 중국인들이 한국을 찾기 전에 가지고 있던 어떤 기대치가 있을 거예요. 예. 대부분 이제 중국 사람들은 한국이라 하면은 IT 강국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정직하고 네. 또 열심히 노력했던 나라. 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잘 살고 있다 이런 거죠. 근데 막상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보는 시각은 조금 불친절하다. 불친절하다. 예. 또 때로는 이제 바가지 요금도 경험을 하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증가되면서 이미지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런 내용은 상품이 너무 저가 상품을 갖다 많이 판매가 됐기 때문에 그걸 통해 가지고 오신 분들이 그런 불만 요인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저가 상품을 하다 보면 여행사 측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을 아무래도 넣게 되잖아요. 뭐 네. 쇼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넣게 되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좀 불쾌한 경험들 뭐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철 씨께서는 어떻게 친구분들 가이드도 하시다 보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피부에 느낄 때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예, 저번에 제가 한 2년 전에인가요? 이게 2년 전에? 예, 예. 2년 전에. 예. 친구는 한국에 왔는데 명동을 갔습니다. 전여목으로. 예. 갔는데 예. 고기를 시키려고 하는데 원래는 기본적으로 3인분 시키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중국말 쓰고 있다 보니까 중국인이 알고 강형적으로 코스 요리를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예, 예. 그래서 어이없고 이게 좀 화가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따져보더니 이게 또 4인분 해주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 전점이 좀 있죠. 예, 그런 경우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군요. 분명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한국을 찾지 않는 이유, 뭐 이렇게 1, 2, 3위 좀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가 상품으로 이제 패키지로 오신 분들은 실은 한국에 어떤 제대로 된 서비스를 갖다가 이제 받지를 못하는 거죠. 네. 서울에 이제 특급 호텔도 들어가고 싶은데 예. 못 들어가는 거죠. 이제 경기도나 얕은 외곽 지역으로 빠져나가야 되겠고 예. 심지어는 대전까지 내려오거든요. 아, 대전까지 너무 내려와가지고 예. 주무시고 예. 그 뒷날 아침 일찍 올라가 쇼핑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좀 여러 전국에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는 지역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잘 개발해서 예. 상품의 어떤 코스를 갖다 넣어야만 될 거라고 생각되고 예.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여행에 있어서 이제 꽃이 가이드잖아요. 가이드. 예, 가이드에 대한 어떤 수준 높은 설명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돼요. 예. 근데 가이드의 문제는 조금 지키기가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이드를 하시는 중국 가이드를 하시는 분들은 약 40% 정도가 국적이 중국 분이세요. 예. 그래서 그분들에게 중국 분이거나 혹은 이제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이거나 이런 게 네.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나 문화나 이야기거리를 갖다가 맛깔나게 이래 전달하기가 좀 쉽지 않다 이거죠. 또 구석구석 좀 알고 싶은 네. 것도 많을 텐데 그런 네. 것들 좀 찾아가기 힘드실 네. 테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단점을 살펴봤다면 장점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왕철 씨가 볼 때 한국의 관광 이런 점은 정말 좋다. 장점이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게 외지에 오면, 특히 외국에 오면 안전하는 거는 제일 중요합니다. 되게 안전. 네. 한국에서 안전? 치안은 참 좋다는 치안, 거. 안전하다. 예. 안전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한국은 참 안전하고, 그리고 환경도 좋고요. 중국보다 요새 스모크가 또 중국에서 심해가지고 한국은 공기도 좋고 환경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안전하고 공기도 좋고 예. 이런 부분들. 예. 요즘 뭐 그런 거 있는 것 같은데요.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면 꼭 사야 되는 뭐 물품들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던데요. 화장품 말이죠. 화장품. 예. 예. 그다음 지금 정리를 해보면 서비스라든지 가이드 부분들에서는 개발해야 될 것들이 고쳐야 될 점들이 참 많은 것 같고요. 이미 저희들이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잘 개발해야 될 그렇습니다. 텐데요. 어떻게 네. 해야 될까요? 실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해외 여행을 갔을 때 만족하는 나라들이 몇 군데 있는데 아시아 쪽에서는 이제 싱가포르하고 일본이 상당히 만족한 수준에 올라옵니다. 네. 왜 그럴까 자세히 보시면은 그 두 나라가 거리가 청결하고 또 깨끗하고 게다가 이제 친절한 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도 벤치마킹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제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계속 뭐 정부에서 다양한 대책 내놓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잘 맞다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 비자에 대한 부분을 갖다 이제 수수료 갖다 면제를 해주거나 이제 체류 연장을 갖다 해주고 또 이제 항공기 노선을 갖다 좀 더 확대시켜주고 이런 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이제 이런 부분이 단발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좀 계속해서 이제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정부 차원에서 이제 그런 것 갖다 감독도 잘 해야 되거든요. 예. 관리도 해야 되고 아울러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중국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을 맞이하는 어떤 자세도 참 중요하다 생각해요. 친구잖아요, 친구. 근데 지금 이제 경제가 참 많이 이렇게 강조가 되지만 네. 그것보다도 친구가 우리나라에 찾아왔다는 거죠. 반갑게 진심으로 맞이해 주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왕철 씨가 보실 때는 어떻게 조금 더 개발을 해 나가면 좋을까요? 일단은 제가 지금 제주도에서 올라오는데 제주도에서 제가 성산 일출봉을 갔는데요. 네. 예, 지금 아무래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성산 일출봉을 갔는데 입구 앞에서 화장품 가게 몇 개 있더라고요. 예. 이게 화장품 약간 좀 시외에 있는 지역인데 그렇죠. 화장품 가게 왜 있을까? 그러니까 중국인한테 이게 많이 팔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너무 화장품 경제 위주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 좀 들고요. 너무 경제 위주로.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관광지인데 예. 굳이 그렇게 화장품 가게를 여기 있어야 되는가라는 예. 생각 좀 듭니다. 시사하는 바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예. 관광을 하러 왔으면 보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너무 그런 경제적인 것들만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겠군요. 예. 한 가지 궁금했던 것들이 있는데요. 지자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중국에 있는 파워블로거들도 이렇게 좀 불러서 자유여행도 시켜주기도 하고 네. 홍보라는 것들 많이 봤습니다. 실제 어떻습니까? 그런 파워블로거들의 활동이
중국 관광객들을 좀 요청하는데, 이렇게 콜링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 네,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효과는 분명히 있고요. 예, 그리고 그래서 예. 이런 블로그 통해서 많이 이게 네. 알게 되고 하는데 그렇게 예. 자세하게는 그렇게 예. 나오진 않는 거죠. 아, 예.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지금 얘기를 나눠봤던 것처럼 장점은 부각시키고 단점은 좀 고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김재원 신라대 국제관광학부 교수 그리고 우리 중국인 유학생 박사과정 이번에 코스워크 마치셨다고요? 네, 왕철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